자, 6월 17일 비트코인 시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걱정했던 6월 17일 잘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나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사나 그리고 저도 어제 이제 FOMC 회의를 보면서 잠들었는데 이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어요. 네, 겹쳐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소비자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이 잘 안 설 것 같은데, 자, 일단 차트 분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뉴스가 오늘 너무 많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라진 금리 인상 시기에 뭐 FOMC 2023년 말까지 두 번 올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은, 자, 적어도 23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이상 올리겠다. 자, 23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이상 올리겠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2023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건 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3년 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제로 금리를 또 유지하게 됐어요. 이거 호재죠. 제로 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호재.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진다, 악재죠. 호재와 악재가 점점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진짜 애매하게 이건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자산 매입 축소 들어갈 듯,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연준이 아까 말했던 두 번 정도, 23년 말까지 두 번 정도 올린다라고 얘기했던 게 올해 12월부터 점진적으로 테이퍼링 수순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기준금리는 현재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을 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이르면 12월 테이퍼링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아직 시간이 우리한테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이거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또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회의하는 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9월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죠. 테이퍼링을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이 포인트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테이퍼링 논의에 상당한 추가 진전이 나타나기까지 아직 멀리 있다. 진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전이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멀리 있다. 좋은 거죠. 근데 진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내용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기준금리, 제로금리 유지한다라는 거, 포커스 좋은 거.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 들어갈 듯, 이거는 안 좋은 거, 악재죠. 그래서 2023년 말까지 올린다.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악재는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그냥 딱 말씀드리면 이런 뭐 내용들 다 그냥 건너뛰고, 금리 인상 아직 제로 금리 하겠다. 좋은 거죠. 제로 금리 하겠는데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는 좀 빨리 나중에 테이퍼링 진행될 거다. 우리 아직 테이퍼링까지 시간 남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번에 불장 끝나면은 그냥 코인판 떠나시라고. 그리고 4년 뒤에 만나자고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진짜 기다렸던 거죠. 반해급 비트코인 ETF 승인. 솔직히 뭐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지만 진짜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왜냐면은 이게 됐다면은 그 뒤에 있던 ETF들이 줄줄이 진행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건데,
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좀 아쉽긴 아쉽죠. 좀 아쉽긴 아쉽고 보면은 자 SEC 비트코인 ETF 승인 또 연기 연내 승인 물 건너간 듯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뭐 연내 승인 물 건너간 듯 이건 지들 그냥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듣지 말고 승인 결정 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악재 같지만 결정을 연기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할 거예요. 이거를 할 건데 지금 시기상조다. 지금은 안 한다. 지금은 안 하지만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안 할 거면은 거부를 하겠죠. 거절을 하고 안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 연기를 한다는 거는 계속 이렇게 질질 끈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지금 끌고 있는 거죠. 승인 결정 연기.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연기를 시킨다는 거는 지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좋게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ETF 승인 결정을 거절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는 언젠간 할 거라는 얘기죠. 언젠간 할 거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시기가 안 맞다.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안 맞다라는 것 뿐이지 연기를 했다라는 거는 거절을 안 하고 연기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 보면은 뭐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월에도 이를 연기한 적이 있었고 ETF 상장되면 투자는 기관 투자자가 대거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계의 초대형 호재로 생각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 자기가 혼자 뭐 다 할 수 있나요?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에 취임을 하면 그럼 뭐 이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자꾸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에 취임하면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되든 말든 본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큰 기대 솔직히 뭐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연기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네크 같은 경우에 최종 판단은 11월 10일까지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7월 14일 위즈덤 트리 ETF 심사. 이번에 자꾸 비트코인 이거 ETF 심사한다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말했죠. 바네크, 위즈덤 트리 등등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네크는 이번에 했지만 연기가 됐고 위즈덤 트리 그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위즈덤 트리 뭐 연기가 됐다는 거 위즈덤 트리예요. 그게 7월 14일. 그리고 또 크립토인의 ETF 심사는 7월 27일. 이렇게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많은 거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거절이 됐다.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제 움직일 건데 연기가 됐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기대 심리가 있고 또 여기 기대 심리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우려했던 얘기가 또 나오죠. 저번 영상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이 법정 화폐를 채택을 한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는 했죠.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또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지원 요청에 세계은행이 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WB에서 요청을 거부당했다. 시행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을 좀 해달라 했는데 자 그리고 그 전에 거 보면은 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의 경제적 법적 문제 이거 저번 영상에 나왔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거는 지금 안 좋은 모습이죠. 안 좋은 모습인데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좋은 거는 뉴스가 너무 많네요. 자 일단은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이 법정화폐 채택 반대 안 했다라고 이렇게 소명을 해줬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IMF 얘기했던 것처럼 IMF에서 돈을 또 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헤쳐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엘살바도르 리스펙 한다는 거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해명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움직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오케이 뭐 안 되겠다 여기를 못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잘 끌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관계자 금융당국이 업비트 코인 정리 조치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이제 뭐 딴 거 많이 볼 필요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당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결정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정부에서 압박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특근법을 하고 뭐 보여주는 식으로라도 어떤 것이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결정이 아니겠느냐. 맞죠. 근데 업비트는 잘못을 한 거죠. 소비자보다는 그냥 일단은 자기들의 거래소의 존폐를 위해서 자기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소비자 보호가 안 됐다는 거죠. 업비트 솔직히 말하면 개양아치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암호화폐 개발사는 뭐 즉시 반발을 하고 정당한 사유 절차 없이 상장 통보 이건 그냥 어쩌라고 그냥 별 상관이 없어요. 니들이 아무리 그런 거 해봤자 그냥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말고는 거래소 입장이지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 뭐 자기들이 강경 대응 나선다고 해가지고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거래소에서 그냥 거절을 하면 거절하는 거고 니들이 상장 안 시킨다 너무 좋은 코인인데도 상장 안 시킨다 하면 상장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들 위해서 열심히 그냥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별 뭐 효과가 없고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결정이 아니겠느냐. 맞아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거일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금융당국 암호화폐 4대 거래소 또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참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바램이거든요. 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업비트 뭐 이렇게 해서 어깨는 어깨대로 답답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답답하다 뭐 얘기하면서 별 쓸데없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자 저는 여기에서 또 뉴스를 보면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췄냐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자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됐나요?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대표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인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새 거의 80% 상승을 했다. 전 정치랑 전혀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코인에 관해서 기사에서도 코인충 당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포커스를 맞춘 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그러면 국민의힘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어린 최연소 이제 뭐 당대표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어린 대표가 뭐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뭐죠? 코인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용들 보면 원금이 얼마로 시작하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았고 본인이 코인에 관해서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용들 보면은 뭐 2018년 봇을 사용하여 뭐 불과 21일 만에 원금 150만원 뭐 500억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전부터 코인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기대를 하는 거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중요한 포커스보단 저는 그냥 이렇게 봤는 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조금은 코인충 대표가 있으니까 코인 쪽으로 힘을 좀 실어주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쪽으로 코인을 하는 사람들 쪽에 힘을 좀 실어주면 어떨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뉴스가 참 많았네요. 그래서 결론 지어보면은 FOMC 호재와 악재가 겹치고 있다. 테이퍼링을 빨리 당기기는 하겠지만 우리한테 지금 막상 바로 앞에 닥친 그런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12월이 아니라 우리는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때 만약에 9월에 테이퍼링 바로 시작한다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절대. 근데 이제 12월부터 조금씩 뭐 하겠다, 테이퍼링 진행하겠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로 금리 유지되는 거 굉장히 좋은 신호. 그리고 9월 테이퍼링을 발표한다라는 거. 만약에 이거 예상인데 이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예상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게 아닌데 예상을 하는 건데 우리가 또 이제 또 3개월 동안 우리는 벌어먹고 9월 때쯤에는 또 조심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자 제로 금리가 진행이 됐다. 굉장히 호재죠. 호재지만 악재가 겹쳐있는 참 애매해요. 그냥 기준금리 동결됐다. 뭐 그냥 FOMC 뭐 자산 매입 축소 들어갈 때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기준금리 동결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면 되는데 하여튼 자산 매입 축소가 들어갈 듯이라고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 기사는 FOMC 관해서는 결론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갈팔 이게 뭐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뭐 싶을 건데 자 그리고 여기 승인 여부 결정 연기가 됐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여기가 승인되기를 바랬지만 근데 안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도 좋은 거예요. 승인 여부 솔직히 말하면 시기상조라고 했죠. 그냥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되면은 앞으로 줄줄이 다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승인 여부를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연기가 됐다. 이거는 좋은 그림. 그러니까 질질 지금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뭐다? 언젠가는 ETF 승인을 할 거다. 근데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 기사도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월 14일도 있고 7월 27일 이렇게 위즈덤 트리 그리고 크립토인의 ETF 심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제가 저번부터 이야기했던 거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본인들이 피셜을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괜찮고 결론은 업비트는 양아치 새끼들이 맞아요. 양아치들이고 그리고 뭐 정당한 사유 절차 없이 뭐 지들이 뭐 이렇게 화폐들을 멍중이 항의를 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론은 그냥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이 코인충 대표가 좀 좋게 국민의힘이 그냥 젊은 시장을 노려서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았네요. 내용도 너무 많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차트 한번 봅시다. 차트 보면 보이시죠? 자 6월 17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했던 이 부분이고 자 저번에 5월 12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걱정을 했고 지금 시장을 보면은 좀 많이 견디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워낙 저점이다 보니까 이거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지금 뭐 헷갈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호재와 악재가 지금 계속 공존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차트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자 우리 아시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좀 별로긴 해요. 차라리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빠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어제처럼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거죠. 여기에서 빠졌는데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사기도 애매하고 안 사기도 애매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볼륨을 보면은 이제 시장이 점점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륨이 이번에 크게 왔다 갔다 움직였죠. 그래서 자, 일단 차트 보면은 진짜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이때까지 제가 뭐 차트 분석 많이 하고 했지만 너무 힘든 차트예요. 너무 힘든 차트고, 웬만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우리 기대를 해봅시다. 37,000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기대를 해보고, 여기에서 조금만 다져주면 이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매수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뭐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알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일단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만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저항선은 못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여기로 다시 잠깐 내려왔다가, 뭐 내려와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치기 위해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여기 있는 저항선까지 가는 거,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 타이밍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회원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픽을 드리던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에서 마칠게요.